트라우마 기억 안 나. 이것도 이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이 피해 가족 현장을 벗어났던 경찰 직접 만나서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인터뷰를 했다면서요. 네, 다시 한번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당시에 이제 흉기를 들고 있는 가해자랑 피해자를 놓고서 현장을 떠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 경찰이 지난 17일에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제 피해자 가족의 전원으로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. 이 해당 경찰을 만났는데 해당 경찰이 하는 얘기가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못했고 솔직히 그 뒤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.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피해 가족은 경찰에 지금 미흡한 현장 대처로 피해를 봤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하는 중입니다. 자, 백 변호사님, 그런데 말이죠. 다친 걸 보고 구조를 요청해야 될 생각에 그 현장을 벗어나서 1층으로 내려갔다. 그런데 말이죠. 범인이 없으면 모를까. 범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구조 요청이 아니라 범인을 제압하는 거 아닙니까? 피의자가 뭔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멈췄으면 모르겠는데 멈춘 상태가 아닌데 본인이 이탈을 하면 피해자가 구해집니까? 피해자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더 벌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경찰이 피해자를 검거할 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비판은 종종 좀 들어봤지만 예.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건 저도 이 사건 마장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. 물론 지금 이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. 어떤 말로도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 흉기를 둔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건 그건 구조 요청이라는 명목이건 어떤 명목이건 간에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증언 잠깐 듣고 가시죠. 양손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갑자기 팔을 돌리더니 처음부터 주머니 숨기고 내가 숨기고 왔던 거예요. 119 불러야 돼 하고 소리 지르면서 1층으로 내려갔고 흉기를 든 범인이랑 제가 1번에서 그래서 또 어머니를 피를 끊으시고 절묘한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 따라오더니 나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. 뛰어 올라오니까 딸이 이 칼을 든 손을 잡고 여기 이기사거든요. 이게 손을 잡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이거 올라서 보니까 피가 이 목에서 이렇게 도는데 이 피가 막 벽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내가 칼 맞고 우리 집사람이고 딸이고 다 칼 맞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친 거예요. 이렇게 기절을 하더라고요. 자, 팀장님, 경찰 후배들의 저런 모습을 보고 팀장님께서도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경찰 매뉴얼에 지금 가해자가 막 흉기를 든 가해자가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구조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, 매뉴얼에. 매뉴얼상에 보게 되면 현재 흉기에 든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. 지금 그 피해자가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이 또 있었어요. 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피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흉기 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3단봉이 있습니다. 알다시피 그걸로 손목을 내려치든지 아니면 차고 있던 테이저건으로 쏠 수도 있고요. 예. 물론 이 당시에는 여경이었어요. 예. 여경이 권총은 안 찼을 거예요. 아마 같이 동승한 남경이 찼을 건데 당시 여경이 좀 더 강력하게 대항을 해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체포해야 되는데 본인은 빨리 구조 요청하려고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핑계를 볼 수는 있는 거죠.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피의자가 있다고, 즉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압을 해야 됩니다. 예. 단지 그 당시에 그 장구나 그런 거 사용을 안 했던 거, 그러니까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. 내가 보기에는 그 여경이 굉장히 당황했거나 놀래가지고 아마 그 매뉴얼 지키는 걸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. 안타까운 일입니다. 정말. 예. 해당 여성 경찰은 당시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백 기자. 그 현장을 이탈한
그 경찰 뭐 엄벌해달라 이런 국민 청원이 지금 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. 맞습니다. 아까 싱크도 보셨지만 결국에 이제 목을 다치고 나서 40대 여성은 쓰러져 있고 딸이 그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걸 아버지가 와서 봤다는 거잖아요. 피해자 가족들도 너무나 화가 났을 것이고 지금 해당 경찰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1만 명 넘었습니다. 20만 명 넘으면 이제 청와대 답변 기준 요건을 네.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요. 이 글에는 내용들을 보면 지난 이미 4차례 이상의 신고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 소음으로 치부하면서 어떤 조치도 없이 돌아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자, 그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그 40대 그 어머니 지금 그 정말 뭐 좀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목에서 막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그 지금 피해자분은 어떤 상태십니까? 네,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의료진으로부터 뇌사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생존을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90%가 높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돼야 합니까?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진짜 이 뭐 남성 경찰이든 여성 경찰이든 저런 진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공포스럽고 겁이 날 겁니다. 자, 하지만 그런 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 같은 것들이 평소에도 계속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뭔가 좀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일이 터지면 일단 책임자부터 찾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고 인천 논현경찰서장 직위해제되고 이번 현장에 있었던 경찰 2명 좀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사후 해결책이고요. 지금 그러니까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대처 가능할수록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경찰도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. 아이고.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당황했고 뭐 피를 보고 너무 당황하고 피해자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. 예. 저 진짜 죄송하지만 경찰분들이 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삽니까?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훈련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경찰 조직의 임무 아닌가. 예. 그러니까 이게 한 이 개인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끝이라면 이 사건은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생겨야지 예.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추궁하고 묻는 것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팀장님,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말 놀랐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경찰이잖아요. 뭐 성별을 떠나서. 그렇죠. 지금 메이커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. 우리는 투신한다고 하거든요. 경찰이 들어와서 범인이 있을 때는 내가 다치더라도 죽더라도 범인을 체포해야 됩니다. 이거를 이 여경이 잊어버렸던 거고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경찰 들어오게 되면 체포수를 배워요. 또 무도훈련을 합니다.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게 뭐 완전한 선수 만드는 거 아니라도 범인을 제압할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제 생각인데요. 이 들어온 여경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일단 경찰 들어오면 지구대로 보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지구대에 있는 여경들은 보통 1년, 2년 정도 오랜 근무는 안 해요.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에 투신했으면은 어떤 범인이든 국민을 위해서는 몸을 바쳐라. 이 선배가 주장하고 싶어요. 어떤 경우라도. 예. 그래야만이 경찰 정신이 사는 거죠. 아유, 알겠습니다.